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윤여정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빠른 친구들은 한 2주가 남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번 중간고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저희 유니브 클래스가 항상 시험을 잘 봤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중간고사 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고등학교 이과 전교 4등 졸업생이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에 재학 중인 심영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인고등학교 3학년 이과 1등 미래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은 김상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미리 보내주신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재학생이신 심영성님의 내신을 보면 저는 1학년 1학기 1.79, 1학년 2학기 1.29, 2학년 1학기 1.32, 2학년 2학기 1.48, 3학년 1학기 1.23, 3학년 2학기 1.1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2.8로 시작한 맞습니다. 건데 이거를 딱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합쳐서 1.79로 올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 비법은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그 비법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과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우님은 좀 어때요? 현재 2학년 2학기까지 나와 있는데 학기별로 얘기해 주시면 어느 정도 지금 등급이에요? 일단 1학년 1학기 때는 올 1등급, 2학기 때 통합사회에서 하나 2등급 나와서 1.13이었나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올 1, 2학기 때 일본어하고 화학에서 2등급이 나와서 2학년까지 최종 등급 1.07로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 지금 내신 등급이야. 그러면 자신 없는 과목은 없어요?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가르쳐 줄 만큼 잘 그래도 하는데 체육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체육을 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체육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오늘의 본질인 거잖아요.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모든 학기의 시험은 중요한데 일단 졸업을 하고 보니까 왜 중요한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내신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 내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더 확장시키고 또 확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학년 때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망쳤다고 해서 기말고사 잘 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그 자체부터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학년마다 이유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공부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시간의 분배. 중간고사 몇 주 전부터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하셨나요? 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5주 정도를 잡고 중간고사를 또 기말고사를 대비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5주였지만 적어도 4주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상우님은? 저는 좀 특이하게요. 학력평가 끝나는 시점이 내신 시험 공부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학평이 3월 24일이잖아요. 3월 말쯤이니까. 그때부터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하고 6월 학력평가가 6월 초에 있으니까 그거 끝나면 기말고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4주 정도 한다고 그렇죠. 봐야겠네. 4주 정도.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4주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영성님은 내신 기간 하루 루틴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 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5시 정도가 됐었습니다. 주중에는 5시간 반에서 6시간 사이, 그리고 또 주말에는 평균적으로 11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던 그리고 것 잠은? 같습니다. 잠은 제 특성상 6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날 학교 수업을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최소 6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기말고사 대비할 때 학교 수업 안 듣고 막 외우고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신만 볼 땐 그죠? 네.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순공 시간은 대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평일하고 비슷하게, 토요일에는 한 12시간 정도. 잘 놀다가 밤 10시쯤부터 공부를 해서 2, 3시까지 공부하고 자기 정말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새벽 3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 봤거든요. 해봤는데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서 다 날리고 다른 친구들 거 필기한 것들 또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시간 날리고 악순환이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새벽 3시에 자게 되고 또 못 듣고 또 다시 또 공부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저도 물론 두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특히 수학 같은 부분은 내신 대비 기간에만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럼요. 감을 잃으면 제 실력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매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수학은 정말 암기 과목보다는
저는 내신 기관이든 비내신 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수학은 중기말고사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량을 하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출제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꼭 출제자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신만큼은 수업을 집중해야 하는 것. 마지막 진짜 강조한 게 잠은 일정 시간을 꼭 자는데 그 시간이 가급적이면 규칙적이어야 한다. 이게 이 두 분이 해주시는 말씀에서 아마 좀 공통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표 짜는 거는 솔직히 정답은 없지만 한번 스케줄표 짜는 것들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일단 월간 계획표랑 주간 계획표를 다르게 짰었는데요. 일단 월간 계획표를 보자면 어떤 요일부터 어떤 요일까지는 어떤 공부 이렇게 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간 계획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집을 끝내겠다 아니면 교과서 몇 단원까지는 공부를 하겠다 라면서 공부를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페이지 수에 연연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이지 수에 연연하게 돼서 오늘 이 페이지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서 저는 공부량, 공부 시간과 문제집 정도만 계획을 했었고 자세한 페이지까지는 적지 않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상우님은? 저도 방금 졸업생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페이지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분량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분량.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중 뭐 일부분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 단위로 끊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나마 이제 친구들이랑 응모를 해서 받아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몄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적었어요. 그냥 까만 글씨로 쬐끄만 노트에다가 쓰고 한 거는 이게 동그라미 치고 안 한 거는 과감하게 밑줄 그냥 끊고. 스케줄러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볼 수 있는 또는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신경 안 쓰고 쓴다는 점. 공부량이나 시간으로 하지 디테일하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꼭 하겠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점 정도가 지금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해하는 게 학생들마다 다 어렵고 힘든 것도 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다 전 과목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목별 내신 대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성님께서는 자신 있는 과목이? 저는 일단 수학이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가장 타교과에 비해서 모의고사 공부와 내신 공부가 가장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교과서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고 수다를 약간 바꿔서 출제가 됐었는데 또 이 출제된 문제를 내가 시험에서 만났을 때 간혹 오래 걸려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풀면은 멘탈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때 제가 못 봤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과서 공부도 좀 철저히 해서 숫자 바꿨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내신에서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신 수업에서는 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수학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우님은 지금 수학은 한 번도 1등급이 아닌 적이 없어요? 수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실패가 없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개념 정리라고 해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안 보고 여기다 다 적어보는 거예요. 백지노트랑 똑같은 개념. 내가 내 스스로 유도하지 못한 공식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국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이 각각 공부를 하셨는지 영선님은 어떻게 국어 공부하셨어요? 저는 국어 과목이 가장 모의고사 공부와 내신 과목에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제자가 교과 선생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 다 노트에다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 국어 교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옆반에 있는 교과 선생님께서 주의 깊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친구의 교과서를 빌려서 열심히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상우님은? 저는 시 같은 게 있으면 다시 제가 타이핑해서 썼어요. 뭐 야간의 마을에 내리는 눈, 뭐 막수군의 그림 이런 시들이 있으면 교과서에는 또 이게 제가 또 필기한 게 또 들어있으니까 저 스스로 다시 한번 쓰고 이것도 일종의 백지노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고 사람마다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이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갈리는 거는 집요하게 선생님께 여쭤야 돼요. 맨날 방과 후에 가가지고 교무실 똑똑똑 해서 들어가서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러면서 이건 제 해석이 맞나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출제자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상우님이 다니는 대인고등학교는 영어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데 외부 지문이 나오면 내신 대비하기 어려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대비했는지 영어 노하우 좀 얘기해 주세요. 2학년 때는 외부 지문을 끌어오셨는데 외부 지문 어떤 지문이냐면요. 과학이나 뭐 인문학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을 다른 외국 교수들이 쓴 글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프린트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싫어하죠. 그 대비를 어떻게 해줘? 예, 저는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냥 나는 단순히 나만의 우직한 길을 걸어가겠어 하면서 직독직해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지문은 10회독 이상 10번 정도는 반복하고 읽어야 거의 외우는 수준이야. 10회독 정도 하면 웬만한 거는 딱 보면은 그냥 보이잖아요. 네. 잘 때도 이렇게 생각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하면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회독해서 보다 보면 그게 등급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과학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섭님은 과학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출제 유형이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변형을 내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3반복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제가 여기 노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책을 보지도 않고 생투 내용을 전부 다 책에 옮겨서 썼습니다. 키워드 같은 것들만 한 두세 개 노트에 적어놓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여기 안에다가 썼었어요. 이렇게 출제 방법에 따라서 출제 유형에 따라서 저는 공부 방법을 다르게 했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또 각 학년마다 각 선생님마다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과학 탐구의 공부의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백지노트 쓰듯이 키워드만 또는 중단원, 소단원만 써놓고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써보는 형태로 암기는 거의 기본 베이스에 모고 기출이 나오는 경우는 최소한 3회독 이상 그 모고를 동일하게 다 풀어보려고 노력한 거. 저는 문제 푸는 것 이외에도 선지를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딱 과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오게 된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잘 반복하지 않았거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런 선지에서 개념 문제에서 틀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이 개념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선지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선지 중에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아. 두 분은 보면. 자, 우리 이제 각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봤고 내신 때는 이제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형섭님은 고1, 고2, 고3을 지나왔으니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후배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전부 다 공부에 붙잡혀서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일정 시간 정도는 공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토요일 같은 경우 제가 점심 먹을 때와 저녁 먹을 때 1시간 정도는 좀 TV를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런닝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점심 먹는 1시간 정도는 그 시간을 위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공부 4시간을 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하다 보면 저녁 시간에 또 TV가 보고 싶어서 4시간 정도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TV만 보자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딱 칼같이 끊어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토요일 하루 정도는 이렇게 밥 먹을 때만은 저는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이렇게 좀 멘탈 관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는 이제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한 거를 지키는 것, 딱 칼같이 맞아요. 끊는 것이 어떠한 걸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선 인강이든 학원이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신은 학원에 의존하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제각각이거든요. 어떻게? 또 내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한 과목 다녔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그냥 내신은 아까 우리가 얘기해준 그러한 방법대로 해도 충분히 내신 등급이 나온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우님. 제가 예시죠 뭐.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고 내신을 지금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컨트롤의 문제예요. 그러한 강제적인 어떠한 장치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면 그거를 지켰기 때문에 학원의 의존도가 없고 학원이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내신의 포인트는 이거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학교별로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고 내신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신은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것을 충실하게 받아 적고 요약하고 외우고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파악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제발 졸지 말라
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께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엔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전교 1등이 된 거지 전교 1등이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려가서 선생님께 꼭 질문을 하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공부는 정석적으로 내가 스케줄 짜고 그 스케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외우고 반복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이러한 아주 모범적이고 모든 친구들이 아는 것을 다만 실천했을 뿐이에요. 얼마큼 실천을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제발 유튜브로 공부 방법 찾아보지 말고 그때 외워라 라는 얘기를 나는 꼭 하고 싶다 라는 걸로 저의 이제 의견을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오늘 상호 학생은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했고 서울대 선배도 만나봤는데 좀 어땠어요? 진짜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요.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구나. 나중에 서울대 가서 꼭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 봤는데 소감 어떠세요? 전교 1등 친구를 일단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었고요. 또 되게 오늘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또 한번 캠퍼스에서 그때는 선배와 후배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꿀팁을 얘기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상호 학생은 올해 마무리 잘해서 꼭 서울대 수학교육과 갔으면 좋겠고 영성님은 지금 했던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서울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중간고사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